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버 TRT UFC 렉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UFC 322 메인 카드와 언더카드에 있는 경기 하나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는 예상하진 않겠다만 로만 코필로프랑 그레고리 로드리게스랑 붙는데 요거 패자랑 박준영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승자는 제가 봤을 때 랭킹이랑 좀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준영 선수가 저번에 이크람 상대로 이겼었더라면 요 두 선수의 승자랑 하면 될 것 같은데 졌기 때문에 패자랑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언더카드의 가장 마지막 경기 보니칼과 호돌포 비에라, 요거는 제가 보니칼이 굉장히 좀 거품이라고 말을 많이 했지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보니칼을 신격화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뭐라 해야 되냐. 보니칼이 이번에 코미아랑 인터뷰했는 것도 보면 너무 좀 많이 과거보다 겸손해졌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제가 보니칼을 응원한 적이 없었는데, 뭔가 최초로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칼이 제가 봤을 때 요거 응원해서가 아니고, 이기지 않을까. 호돌포 비에라 요 분은 주짓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보니칼이랑 하면은 타격전이 될 것 같은데, 타격전이 된다면 보니칼이 이기지 않을까. 보니칼이 타격을 엄청 잘한다는 게 아니고 호돌포 비에라가 좀 타격을 좀 못하는 편이다. 그리고 맷집도 좀 좋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이건 보니칼이 판정승 혹은 TKO승 얻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메인 카드로 넘어가세요. 비닐 다리우시랑 생든이랑 붙는데요. 요거가 좀 가장 좀 픽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닐이 케어를 안 당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케어를 또 충분히 당한단 말이죠. 예. 비닐이 원래도 맷집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몇 번, 두 번 연속인가 케어 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최초일 수도 있는데 비닐 다리우시가 감량도 실패했더라고요. 1.2파운드인가 오바됐던데, 감량고로 인해서 원래도 안 좋던 맷집이 조금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드니한테 또 KO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플링 싸움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다리우시가 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리우시가 3라운드 내내 압도적으로 그래플링으로 굴리느냐 아니면 생드니가 한 방을 꽂아서 보내느냐, 요건데 요건 아마 생드니가 이기지 않을까. 다리우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만 다리우시는 제가 봤을 때 좀 전성기는 확실히 좀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리온 에드워즈랑 프라테스랑 붙는데요. 요거 프라테스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에드워즈가 최근에 2연패인가 3연패인가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배당률도 프라테스가 마이너스 175로 탑독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에드워즈가 한 방 KO를 당하지 않는 이상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에드워즈가 판정승 80%, KO승 20% 이런 식으로 이기지 않을까. 에드워즈가 지난 두 경기 졌는 거는 상대들이 진짜 체급 내에서 가장 강력한 레슬러 둘 아닙니까? 원래 체급 내에서 한 4년 우스만이 그 챔피언이었던 시절, 그때는 이제 체급 내에서 가장 강력한 레슬러가 이제 우스만이랑 코빙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드워즈가 우스만 코빙턴, 특히 코빙턴 상대로는 이제 테이크다운 거의 다 막았고, 그리고 우스만 2차전 3차전에서는 레슬링 굉장히 잘 막았고,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 둘의 극강의 레슬러들은 잘 막아냈었는데, 근데 그 둘 이후로 더 센 레슬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벨란이랑 그 션 브레이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드워즈가 션 브레이디랑 벨란한테 진 거는 에드워즈가 퇴물이고 막 못해서 진 게 아니고 션 브레이디랑 벨랄이 너무 세서, 특히 레슬링이 너무 세서 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졌는 두 경기가 레슬러 상대로 진 건데, 요 프라테스는 타격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연패를 했다고 해서 프라테스한테까지도 진다고 하는 건 좀 오버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프라테스가 주먹이 굉장히 세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에드워즈가 한 방 KO 당하지 않는 이상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드워즈가 지금 최근에 이제 레슬링으로 많이 굴려져가지고 레슬링 고자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에드워즈 레슬링 잘합니다. 테디도 좋습니다. 우스만 상대로도 테디 엄청나게 좋았고, 코빙턴 레슬링
5% 이상 정도 막았습니다. 에드워즈 테디가 약한 게 아니고 션 브레이디랑 벨랄이 센 거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본인 오펜스 레슬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에드워즈가 레슬링 섞어가면서 판정승을 따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션 브레이디랑 마이클 모랄레스. 요것도 좀 의외로 마이클 모랄레스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션 브레이디가, 이거 참, 이번 대진표를 보면은, 한 방 꽂아서 이기거나 아니면은 그거 한 방을 안 맞아서 이기거나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경기들이 많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션 브레이디의 레슬링을 마이클 모랄레스가 못 막지 않을까. 초반 몇 개 막더라도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1라운드 중후반부터는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2, 3라운드는 바닥 청소를 심하게 할 것 같은데, 물론 모랄레스가 뭐 주먹도 세고 해가지고 션 브레이디를 KO시킬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브레이디 상대로 레슬링을 막아내면서 주먹을 잘 꽂아가지고 KO시키는 그런 확률도 낮아 보이고요. 그냥 브레이디가 모랄레스를 바닥 청소를 열심히 굴리는 게 확률이 9대1로 훨씬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션 브레이디가 판정승 혹은 그라운드에서 서브미션승 뭐 그런 걸 따낸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 잭 델라 마달레나랑 그 이슬람 마카체프가 웰터급 타이틀전을 두고 붙는데요. 요거 제가 JDM이 이길 것 같다고 좀 근소하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 개최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레모니얼 말고 그 공식 개최량, 그걸 딱 보자마자 뭔가 딱 촉이 왔습니다. 아, 이거 마카가 지겠다. 마카가 지겠다. 제가 왜 지겠다 생각했느냐, 마카체프 허벅지 굵기를 봤는데 그것도 10파운드, 최소 10파운드 정도의 감량을 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허벅지가 꽤 많이 두꺼워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원래 마카체프가 라이트급에서는 허벅지가 그 정도로 두껍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허벅지가 그렇다? 근데 그게 감량 때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 마시고 먹고 하면은 이게 더 부풀어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두껍다는 건데, 물론 초반에 힘 요런 건 좋을 수 있다만, 제가 봤을 때 몸이 커진 거를 아마 5라운드 동안 체력이 못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딱 확 왔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막 마카체프가 막 아스피날처럼 2분짜리 파이터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2라운드 혹은 2라운드 반 혹은 3라운드까지 정도는 뭐 체력이 버텨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4, 5라운드까지 경기가 간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카가 좀 지칠 것 같은 뭔가 촉이 왔습니다. 원래보다 라이트급 때보다 이제 몸이 커져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카체프가 좀 지칠 확률도 꽤 있어 보이고요. 후반 라운드를 갔을 때. 그리고 저는 JDM이 이길 것 같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JDM이 특히 이제 번지전을 보면은 막 계속 바닥 청소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역전 케어승 땄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제가 딱 벨랄전을 예상했을 때 저는 벨랄한테 진짜 압도적으로 진짜 정말 9대1로 발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벨랄이 번즈보다 레슬링 얼마나 더 잘하는데 하면서 벨랄한테 무조건 진짜 압도적으로 발릴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벨랄을 정말 또 이제 JDM이 나름 좀 쉽게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테디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 볼카nov스키가 누굽니까? 이제 마카체프 상대로 훈련할 때 이제 크랙 존스랑 같이 이제 그래플링 디펜스를 같이 훈련해가지고 볼카nov스키가 좀 잘 준비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JDM도 크랙 존스랑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벨랄의 거의 모든 테이크다운을 다 맞고, 그리고 깔려도 바로 뭐 거의 바로 일어나는 요런 것들을 봤을 때 JDM이 테디나 스크램블 능력이 진짜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4, 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서 가장 강력한 레슬러들이 우스만이랑 코빙턴 아니었습니까? 근데 걔네들보다도 더 센 게 이제 벨랄이랑 션 브레이디거든요. 근데 그런 벨랄의 레슬링을 거의 다 막았다. 그리고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타격가들이 레슬러들이랑 싸울 때 원래는 뭐 스탠스가 이렇다 하면은 레슬러랑 싸울 때는 좀 가드가 좀 내려가거든요. 왜냐, 그래야지 이제 레슬링 상대가 들어왔을 때 좀 막기가 수월하니까. 근데 이제 JDM이 벨랄전을 보잖아요. 그럼 JDM이 원래랑 똑같이 하이가드를 하고 싸웁니다. 요 말은 뭐냐, 내가 가드를 높이 해도 이제 손을 밑으로 해놓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너희 테이크다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테이크다운을 다 막아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벨랄이 마카체프보다
이제 그라운드에서 뭐 컨트롤 능력, 서브미션 능력은 이제 어쩌면 마카체프가 더 좋을 수 있는데, 그 레슬링에서 힘, 그리고 넘기는 능력, 요거는 저는 벨랄이 마카보다 더 세다 보거든요. 자, 물론 마카체프가 이번에 웰터급으로 올라오면서 감량고를 줄이고 벌크업을 하면서 힘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웰터급 버전의 마카체프는 벨랄보다 레슬링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마카체프의 라이트급 레슬링 모습인데, 근데 그거를 벨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벨랄이 그라운드에서 서브미션 능력, 뭐 컨트롤 능력 이런 거는 그 마카체프가 조금 더 나을지 몰라도 레슬링에서의 힘, 레슬링에서 넘기는 능력 이런 거는 벨랄이 저는 더 많이 세다 봅니다. 근데 그런 벨랄이 레슬링을 많이 막아냈다는 게 저는 아마 그 마카체프 상대로도 JDM이 레슬링을 굉장히 잘 막지 않을까. 플러스 이제 JDM이 크랙 존스랑 지난 캠프가 뭐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다시 크랙 존스랑 이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랙 존스랑 준비하는 기간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때보다도 아마 테디나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스크램블링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JDM이 뭐 마카체프 레슬링을 뭐 다 막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상당히 많이 막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JDM이 이번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타격가들이 레슬러들이랑 싸울 때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케이지에 등지고 싸우면은 이제 본인이 방어적인 자세가 된단 말이죠. 케이지에 등지고 싸우면은 내 얼굴을 때리는 거냐 아니면 나한테 레슬링 들어오는 거냐 하면서 막 헷갈려 하다가 갑자기 막 레슬링 당하고 헷갈려 하다가 갑자기 막 주먹 맞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레슬러 상대로 이제 레슬러가 이제 쉽게 테이크다운 못하게 하고 레슬러가 편하게 경기를 못하게 하려면 레슬러한테 압박을 하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이리에가 마카체프랑 했었을 때 1라운드에서 이제 케이지에 등지고 싸우다가 1라운드 압도적으로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이리에 1라운드 끝나고 코너에서 마이크 브라운이 포이리한테 야, 너 케이지 등지고 싸우지 마라. 네가 케이지 중앙에서 5대5로만 싸워도 네가 레슬링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했더니 레슬링을 굉장히 잘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레슬러 상대로는 케이지에 등지고 싸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JDM이 벨랄전을 보면은 거의 뭐 모든 장면이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장면을 JDM이 본인이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JDM이 이번에 벨랄 상대로도 압박을 하면서 싸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막 적어도 케이지에 등지고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밀리는 상황이 있어도 한 6대4로 밀리고 이런 느낌이지, 제가 봤을 때 막 8대2로 막 밀려가지고 케이지에 등지고 요런 장면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JDM이 레슬링 방어 능력이 좋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JDM이 벨랄전에서 하이가드 하고 싸웠다니까요. 하이가드 하고 싸웠는데 레슬링 들어온 걸 거의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거라니까요. JDM이 테디가 좋다는 것과 굉장히, 그리고 이제 마카체프 상대로 아마 본인이 적어도 5대5 싸움을 할 것 같고 케이지 중앙에서,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압박하는 6대4 싸움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마카체프가 본인한테 레슬링 걸기 어렵고 그렇게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JDM이 좀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JDM이 경기를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본인이 한두 대 치고 계속 이제 각도를 바꿉니다. 한두 대 치고 이제 그러면은 상대가 맞았으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저한테 카운터를 치려고 하겠죠. 근데 JDM은 항상 치고 숙이거나 아니면 치고 옆으로 빠지거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치고 왼쪽 빠지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JDM이 벨랄전에서도 치고 옆으로 빠져가지고 막 카운터 치고 숙여가지고 카운터 치고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거가 제가 봤을 때 마카체프한테 카운터 펀치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JDM이 때리고 그럼 마카체프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주먹을 날렸더니 JDM은 거기 없고 JDM은 옆으로 빠졌거나 밑으로 빠져가지고 본인한테 이제 카운터를 팍 쳐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JDM이 55%는 TKO 승, 45%는 판정승, 요렇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요렇게 예상을 하는 게 마카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JDM한테 굉장히 좀 제가
특히 벨랄전을 인상 깊게 봐가지고 저는 진짜 벨랄한테 진짜 압도적으로 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벨랄 레슬링 막 다 맞고 꽤 수월하게 이긴 걸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실력이 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하면서 그런 걸 느꼈었는데, 자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UFC 보면서 특징이 뭐냐, A 선수가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A 선수가 막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럼 제가 와, A 잘하네 해가지고 다음 경기에서 제가 A 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경기에서 A가 또 압도적으로 지거든요. 요런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우리 JDM이, 뭐 우리는 아니고 뭐 JDM이 마카체프를 이기지 않을까. 제가 뭐 마카체프를 뭐 안 좋아하거나 그런 거는 1도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경기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요. 예. 특히 이번 대진표는 저는 솔직히 그 누가 이겨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뭐 3위 1위였나요? 그때 이제 쌍코피날이랑 시리얼 개인 요런 경기는 이제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이제 우리 시리얼 개인이 이겨야 되고 뭐 요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 소모가 크죠. 이제 경기 파이트 위크만 되면 이제 엄청나게 거기에 막 집중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뭐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JDM이 이길 것 같다 라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호주 사람 JDM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게스탄 사람 마카체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자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